49번째 이야기, 진주만 습격을 이끈 해전의 신, 야마모토 이소로쿠.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해군 사령관을 맡았던 인물로 중국 침략에서 태평양 전쟁까지 크고 작은 해상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일본 해군이 미국의 진주만 기지를 습격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는 미국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대치하던 1943년 파푸아뉴기니령의 부건빌 섬 상공을 선회하던 일본 비행기가 미군의 공격을 받고 추락했고, 여기에 탑승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도 비행기와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유년 시절 군국주의 사상의 영향.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1884년 4월 4일 니이가타의 나가오카시에서 다카노 사다요시의 6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다카노 집안은 대대로 에치젠 지역의 사무라이 가문이었습니다. 그가 6째 아들인 이소로쿠를 얻었을 때는 이미 56이라서 자신이 56에 본 아이라는 의미로 6째 아들에게 이소로쿠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 문화를 조사하던 미국은 일본에서 아들의 이름에 장남부터 숫자를 붙이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 그 때문에 이소로쿠라는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다카노 사다요시는 올해 소학교 교장을 해서 자식들의 교육 등 양육 문제에 유별난 관심을 보였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도 애국 사상을 주입하고 한국 시민으로 국위를 선양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이소로쿠는 대외적 영토 확장을 주장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청년이 되었고, 장래 희망은 해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로를 확실히 정한 이소로쿠는 해군 병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에 매진했고, 1901년에 17살이 된 그는 에타지마에 있는 해군 병학교에 차석 합격자로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에타지마 해군 병학교 3학년으로 재학하던 어느 날,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던 그는 아직 학생 신분임에도 일본 해군 제국군대 분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다카노 이소로쿠는 이를 통해 군인의 자질을 인정받았는데, 재학 중에도 학교에서 각종 모의군사 훈련뿐 아니라 황해해전과 일순점령전쟁 같은 실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높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소 과묵한 편이었으나 교우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해 나가오카 사무라이의 표본이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타지마 해군 병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이소로쿠는 점차 군국주의적 사무라이 정신으로 중무장한 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1904년 21살에는 해군 병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후보생 자격으로 무장순양 함선인 니시노에 올라 러일 전쟁에 참전했고, 러일 전쟁 이후에는 일본 해전에도 참전했습니다. 전투 중에는 왼손 검지와 중지 2개를 잃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는데, 당시 연합함대 사령관이던 도고 헤이아치로의 영향을 받아 러일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의 본가인 다카노 집안은 메이지 유신 시대가 시작된 후에도 바쿠 시절 에치젠 한슈였던 마키노시를 섬겨온 가신 가문인 나가오카의 야마모토 집안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야마모토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인 야마모토 다테오키가 젊은 나이에 유절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다카노 사다요시는 이소로쿠를 야마모토 집안의 양자로 들이는 것을 주선했습니다. 당시 해군대학에 재학 중이던 이소로쿠는 아버지의 권고를 받아들여 1916년에 야마모토 집안의 양자로 입적하고 다카노 대신 야마모토라는 성을 사용했습니다. 1914년 고급 과정인 해군대학을 졸업한 그는 1919년에 미국 대사관 무관으로 파견되었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를 해서 유창한 영어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921년부터 1923년에 걸쳐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 관계로 미국을 자주 방문했는데, 이때 그가 직접 보고 느낀 미국의 잠재력에 훗날 태평양 전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연구를 위해 멕시코 석유 공업 지역에서도 잠시 거주했는데, 그는 이런 유학 경험을 통해 실천적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쌓아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갖춰 나갔습니다. 일본의 군신이 되다. 천성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내사에 부단히 노력하는 인물로 유학 생활 동안 미국 사회의 경제, 군사 분야를 관찰했고, 미국 연구를 마친 다음에는 구미 각국의 정황도 연구했습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그는 일본 내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장교로 인정받으며 일본 해군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 급부상하는 등 순조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선진국의 군사력 수준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 해군의 허점을 파악했는데, 특히 일본 해군이 보유한 함대 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우려해 먼저 해군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1935년 12월 일본 해군 항공본부장 직책을 맡았을 무렵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머릿속에는 이미 일본 해군 재정비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비행기가 군 전투력의 핵심으로 자리잡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고, 미국 군함의 주된 용도를 전투기의 보조수단인 항공모함으로 사용하도록 자신의 임기 중에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의 성견지명 덕분에 당시 일본은 세계 최강의 항공부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의 구상에 따라 체계를 확립한 일본 해군과 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눈부신 발전을 보였습니다. 물론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해군과 공군의 협동작전을 추진할 때 일본 내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은 바로 그의 상관이었던 나카무라 료조였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상관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가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부대를 키워냈습니다. 최강의 항공부대를 꿈꾼 그의 오랜 염원이 비로소 현실이 된 것은 그가 해군성 차관으로 있던 1936년에서 해군 항공부 부장을 겸임하던 1938년 무렵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1937년부터 중국 침략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는데,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도조 히데키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고자 8.13 사변을 획책했습니다. 항공모함 전투기로 중국 항저우와 안후이 일대에 폭격을 가하기도 했으며, 난징과 상하이를 초토화해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들에 직접 관여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야마모토의 항공대는 점차 일본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를 잡아갔고, 야마모토는 차츰 자신의 신념에 더욱 자신감을 느끼고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해군 정비를 통해 제국주의 일본의 해군은 근대적 체계를 초월해 혁신적인 변신에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다른 장성들과 달리 처음부터 미국과의 전쟁이 승산 없음을 예감해 미국과 평화협정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전국을 장악했던 일본 육군 강경파와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는 해군 군축 조약 준수를 주장하고 나치 독일과의 군사동맹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요나이 미스마사, 미노우에 시게요시와 함께 해군 좌파 3인방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암살 위협에 시달려 집 앞에는 육군 헌병들과 해군 육전대의 장갑차가 경호를 위해 대기했고, 1939년에 연합함대 사령관에 오른 것도 강경파의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당시 연합함대 사령부는 육상이 아닌 전함 나가토 함상에 있어 암살자가 오기 어렵기 때문인데, 당시 총리였던 고노에 후미마루에게 했던 언급은 실제로 거의 들어맞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맹렬하게 돌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텍사스의 유정과 디트로이트의 공장들이 단호하고 결정적인 반격을 시도해 올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일본 해군을 지휘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미군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었는데,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년이 열광하고 군국주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존경하게 된 몇몇 일본 청년이 그를 신격화하여 군신으로 부르는 등 일본 전체가 집단적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에 그는 요미우리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기자의 이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 싸우실 것 겁니까? 라는 질문에 미국과의 휴전 조약을 준비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네요. 하지만 바로 전쟁을 중단할 것이란 말은 아니고, 하와이를 기점으로 파나마 운하를 막으면 공업 기반이 동부에 집중된 미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어 선심 쓰는 척 조약을 맺으면 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이름은 일본의 야만적 행태와 파시즘 국가의 잔혹하고 비열한 책략의 대명사가 되어 반파시즘 진영의 분노를 샀습니다. 1943년 4월 18일 야마모토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군 진영을 시찰하러 나섰을 때 미군 전투기가 그 비행기를 공격해 격추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숭배하던 전쟁의 신 야마모토가 숨졌고, 노네가시와도 같던 일본 해군의 순회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미국은 이후 태평양 전쟁의 판세를 장악했습니다.
그날 야마모토는 예정대로 부건비의 성으로 전선시찰에 나섰는데 문제는 미군이 일본군의 암호를 거의 실시간으로 완벽에 가깝게 해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인 2세로 구성된 미 해군 군사정보대 하와이 기지가 대본령이 타전한 야마모토 시찰 스케줄을 감청한 것으로 비행 일정이 입수되자 복수 작전을 즉시 추진했습니다. 야마모토를 제거하면 미군이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 이 작전은 대통령 루스벨트의 결재까지 받았다는데 그의 선택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야마모토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는데 미군은 작전 성공이 대전투의 승리와 맞먹는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으며 실제 야마모토의 죽음은 일본군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사기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야마모토의 시신은 현지에서 4월 21일 화장되어 자신의 마지막 기함이었던 전함 무사시에 실려서 일본으로 운구되었는데 처음에는 국민과 군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사실을 숨겼습니다. 유골이 일본에 도착하자 그때서야 사망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고 영웅 대접을 했는데 장례는 6월 5일에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원수 칭호가 추서되었고 독일에서는 철십자 훈장을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중에서 이 훈장 서훈자는 야마모토 제독이 유일하며 또한 하위 훈장을 받지 않고 이 훈장을 받을 수 없는 철십자장 수훈 제도를 따르지 않은 특례를 인정한 유일한 수훈 사례였습니다. 전쟁도 결국 도박이다. 야마모토 이수로쿠가 전쟁 중에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을 보며 생명을 경시하는 성격과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성격과 실제로 생전에 도박을 무척 좋아했다는 사실을 연관지어 추측하며 야마모토 이수로쿠가 사람의 생명을 장기판의 말이나 도박판의 판돈쯤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매사에 흥분하는 일 없이 항상 냉정하게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타고난 전략가 야마모토 이수로쿠는 성격이 비정하고 잔혹해 2차 대전 당시 적국에서 껄끄러워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청년 시절 취미로 일본식 장기 쇼기에 심취했다는데 천성이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나 집요한 면이 있던 그는 목표에 이르기 전까지 쉬거나 노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해군 학교에 입학하고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도 손에서 놓지 못한 취미가 바로 쇼기였다는데 한 번은 빵과 과일 등 먹을 것을 준비해서 자리에 앉아 기숙사 친구와 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쪽이 질 때까지 끝내지 않기로 하고 시작한 이 내기는 호박 이틀이 지나서야 승부가 났고 이후 야마모토 이수로쿠는 학교 내에서 내기 도박을 좋아하기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평소 기발한 내기 게임을 수없이 생각해냈고 브리지, 포커, 바둑 등 가리는 것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내기를 즐겼다는데 그와 도박에 관해서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유학 시절 모나코에 방문한 야마모토가 카지노에 들렀는데 당시 그에게 도박 운이 크게 따랐는지 판돈을 거는 족족 이겨서 나중에는 카지노 측이 야마모토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유서 깊은 모나코 카지노에서 카지노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출입 금지를 당한 것은 개관 이래 이수로쿠가 두 번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이야기할 때 야마모토 이수로쿠는 당시 유럽을 돌아다닐 여유가 2년쯤 더 있었으면 도박으로 군함 한 척을 살 정도의 돈을 벌었을지도 모른다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가 자신의 도박 실력을 얼마나 자신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는 평소에도 전쟁은 도박과 같다라는 말을 자주 입에 담았습니다. 그가 도박에서 어떤 삶의 진리를 발견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야마모토 이수로쿠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마치 게임하듯 여긴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벌어진 침략 전쟁과 수많은 살상을 포함해 진주만 기습까지 그에게 전쟁은 도박과 다를 것이 없어 전투 과정에서 그가 중시한 가치는 생명과 삶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관점을 달리해 생각해보면 야마모토는 전쟁을 게임처럼 인식했기 때문에 오히려 잔악행위도 그렇게 서슴없이 저지른 것일지 모릅니다. 차갑게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도박판 위에서 힘없이 쓰러져가는 수많은 삶을 보지 못한 채 단지 승패의 열쇠만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10번째 이야기, 말레이시아로 진군하는 일본으로 이어집니다.